중국은 갑자기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카타르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베이징은 카타르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과 유조선을 그 소속 국가와 상관없이 전부 격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하자 중국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 함대를 격침시켰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운송업자들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은 여전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5척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시다시피 중국에 큰 타격을 줍니다. 이란이 카타르 가스 생산 시설을 공격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중국이 카타르 LNG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중국 외교부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영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저도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릴 것입니다. 또한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날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고문 이브라임 자바리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외국 선박을 불태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석유 한 방울도 내보내지 않겠다. 테헤란은 근해에서 석유 수출을 막기 위해 이 지역의 모든 송유관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이란 군대가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서 5척의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셜 제도, 지브롤터, 미국, 온두라스,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단 유조선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즉, 이란은 그 배의 소유자에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수송로입니다. 이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석유 공급의 약 20%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 공급의 최대 30%가 운송됩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시작된 후 해협의 북쪽 해안을 통제하는 테헤란이 해협을 통한 무역 중단을 선언하면서 해협의 선박 운항이 마비되었습니다. 선박 추적 시스템인 마린 트래픽의 자료에 따르면 3월 2일 저녁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에는 단 한 척의 유조선도 없었으며 해협 입구와 아랍에미리트 해안 그리고 오만과 이란 사이에 선박들이 몰려있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총 250척이 넘는 선박들이 정박하거나 수로 근처를 이동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원유, 석유 제품, 그리고 LNG를 운송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협 입구에는 약 70척의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란이 항로를 차단하기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하루에 최대 300척의 선박이 지나가며 페르시아만 국가들에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에너지 자원을 공급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면서 3월 2일 거래에서 브렌트유 가격이 13% 상승해 배럴당 82달러 37센트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중순 이후 최고치입니다. 유럽의 가스 가격도 거의 50%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운송로 중 하나를 지나는 모든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중국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정유 공장을 포함해 중동 전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카타르의 액화 천연가스 공장과 쿠웨이트의 대형 정유 공장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석유 및 액화 천연가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자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이며 액화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중국이 카타르 에너지 회사에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의 30%를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관리들은 이란 측에 카타르와 같은 주요 에너지 수출국을 공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중국 국영 에너지 기업의 고위 경영진을 인용해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또한 그들에 따르면 베이징은 에너지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해당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및 LNG 운반선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란은 스스로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제재를 받은 석유를 거의 혼자서 사들이는 중국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은 이란에 그만큼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정유회사들은 페르시아만의 다른 생산자들로부터도 대량의 석유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카타르의 라스라판 액화 천연가스 공장이 완전히 멈춘 것은 참고로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이로 인해 중국은 다른 생산자들에게서 LNG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카타르 에너지사는 전 세계 LNG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시장의 5분의 1입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근 중국이 이란을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국가로 간주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란이 그러한 무기를 개발할 의도가 없음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시작한 것이 협상 중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중동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오닝근 베이징이 항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이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며 테헤란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세르게이 라브로프를 비롯한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이 모두를 속였다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브로프의 말처럼 핵폭탄을 가진 나라에는 미국이 공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러시아인 의견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중동 전쟁에 대해 뭐라고 떠들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펜타곤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해상 경로를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은 민간 선박 운항에 계속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 이란이 해협을 순찰하고 있지 않으며 아직까지 기로에 설치의 징후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들의 석유 중 80%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만약 해협에 기뢰가 설치된다면 이는 이란 자신과 그의 핵심 동맹국에 피해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이것이 테헤란의 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미 중부사령부 것이 센트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작전이 시작될 당시 오만만에 있던 이란의 모든 11척의 군함과 선박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트콤은 이란이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서 국제해운을 추적하고 공격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란 해군의 파괴는 미국 작전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역량의 제거와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이란에 대한 작전은 심지어 중국에게도 이득이 됩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나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이나 구독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